그럼 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부터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은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면,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존재할 때 이 연속 확률 변수가 따르는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한다. 그러면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구간 안에 있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확률 변수로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직선 상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확률 변수가 될 때,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실수는 몇 개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네,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실수는 셀 수 없죠. 네, 확률 변수의 개수는 무한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확률 변수로 취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 맞잖아. 그쵸? 이랬을 때 이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함수가 나오는 건 되게 자연스럽다 이랬었어.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함수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그러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외워야 돼. 면적이 확률이 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런 걸 너무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 면적이 확률이에요? 이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통계학에서 등장하는 함수가 엄청 많아. 뭐 누적 분포 함수, 뭐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함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어떤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함수와 x축 사이의 면적이 확률이 되잖아? 그런 함수도 있는 거야. 통계학에서 함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함수와 x축 사이의 면적이 확률이 되도록 만드는 함수도 있는 거야. 그 함수를 면적이 확률이야?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도입을 하냐면, 있잖아.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가 이 면적이잖아. 그치? 만약에 면적이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의미하면, 면적이 확률을 의미하면 이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마치 정한 것처럼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면적이 확률이야?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면적이 확률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수능 시험에서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면적이 확률이다. 이것만 떠올리면 돼. 면적이 확률이다. 보시다시피 정적분의 결과가 확률이 돼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연속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실수,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실수가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라면, 그럼 만약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를 통째로 정적분하면 이 값은 뭐가 될 거냐면 1이에요. 왜 그럴까요? 면적이 확률인데 면적의 총합이죠? 네, 그래서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이 두 가지씩 하고요. 또 하나,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정적분의 결과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확률이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fx는 항상 정적분의 결과를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축 위에 그려진다. 알겠어요? 뭐 0인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갖춰야 되는 성질이다. 여기까지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 하나만 조금 주의하면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수학적으로 x가 딱 A1 확률은 제로가 돼요. x가 딱 A1 확률은 제로가 되거든요. 면적이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x가 A1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A1 확률은 A에서부터 A까지 fx를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한 결과가 그러면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 끝, 위 끝 같으니까 이게 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x의 개수는 몇 개라 그랬죠? 무한개라 그랬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분모에 무한대가 가는데 분모에 무한대가 오는데 그 분자에 무한대여야 그래서 이걸 부정형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어때요? 딱 x가 a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여기 무한대가 아니라서 이거는 0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도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x가 어떤 특정한 값일 확률은 무조건 제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 즉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나 아니면은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 지금 차이가 뭐가 있냐면 등호가 있고 없고거든. 근데 x가 딱 a일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있고 없고 이거 확률의 차이는 안 난다. 마찬가지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확률이나 아니면 등호가 다 빠져도 돼요.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 이 모두 다 4개가 똑같아.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몇 개 간단하게 2개 정도만 풀어볼 텐데 우리 교재에 120번을 보세요. 120번. 자, 됐나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120번을 보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네. 폈어요?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보다 같고 10보다 작다.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을 본 순간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면적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게 10이고 a, b라고 x축과 y축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자, 이랬을 때 거기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x가 0과 a 사이에 있을 확률이 5분의 2이다. 보이나요? 여러분 그럼 x가 0과 a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는 거는 뭐야?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은 면적이니까 0과 a 사이에 있을 확률 이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이 5분의 2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랬을 때 뭘 구하라는 게 문제냐면 a랑 b를 구해봐 이게 문제거든. 그럼 여러분 이때요.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게 얼마라는 뜻이야? 이게 5분의 2다. 근데 지금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잖아. 그러면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뭐냐면 이게 확률의 총합은 얼마? 면적의 총합이 얼마여야 돼요? 1이다 이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 면적의 총합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b 이게 1이다. 아 그럼 여기서 바로 b가 나오네. b가 얼마냐면 b는 5분의 1이고요. 여기 b 자리에다가 5분의 1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죠. a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면적이 확률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121번. 이 121번 문제를 보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봐. 이게 문제인데 여기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져 있거든요. 확률 밀도 함수, 면적이 확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1, 2, 그리고 네, 이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점은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랬는데 뭘 구하라는 게 문제냐면 a에서부터 x가 a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얘가 최대가 되도록 a의 값을 구해봐. 이게 문제거든. 그러면은 확률이 면적이잖아. 확률이 면적인데 여기에서 뭐가 정해져 있냐면 이 구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a에서부터 a 플러스 2분의 1까지니까 이 구간의 길이는 뭐로 정해져 있지? 2분의 1로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요 아랫부분의 면적이 최대여야 돼.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2분의 1로 정해져 있어. 그럼 이걸 이렇게 옮기면서 관찰했을 때 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구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을 때 당연히 이 길이 2분의 1 이 구간이 뭐를 중심으로? 1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구조로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있어야 그래 어떻게 써요? 요 면적, 확률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네, 구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그래서 그럼 게임 끝났죠? A 구하라 그랬는데 A와 A 플러스 2분의 1의 중점이 1이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식으로 A 플러스 2분의 1의 중점이 1이다. 자, 2 넘긴 다음에 산수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다시 필기 프린트로 오셔서 27페이지에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률과 통계를 처음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정규 분포 당연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또 공부했을 수도 있고요. 자,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정규 분포는 뭐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지 알아? 아니, 왜냐면은 여기 지금 확률과 통계를 처음 공부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닌 친구들이 많은데 막상 정규 분포가 뭔지를 몰라요. 정규 분포. 선생님 알려줄게요. 이 정규라는 말은 뭐냐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정규라는 말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정규반. 무슨 뜻이에요?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 근데 겨울방학 특강 어떤 느낌이야? 겨울방학 특강을 1년 동안 해? 그러니까 수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특강과 정규반. 그럼 정규반은 이렇게 뭐 방학 때만 하고 빠진다 그런 게 아니라 정규반이라는 건 시간표가 고정돼 있다. 저녁 뭐 6시 반부터 10시까지 뭐 문과생을 대상, 뭐 이과생을 대상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고 특강은 어때요? 계속해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 하고 빠지는 이런 느낌이죠. 정규라는 말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정규 분포에서 뭔가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정해져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 x예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 x가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는 거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져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져 있으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m의 전체의 제곱. 물론 이 식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지 외우는 건 아니다. 알겠니?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를 정규 분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이 함수가 어때요? 보기만 해도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것을 간단하게 표기하려고 야 있잖아 우리 이렇게 쓰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n으로 표시하자. n이라고 썼으면 확률 밀도 함수가 얘라는 뜻이야.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서요. 요 루트 2파이 이런 건 뭐예요? 이 정해져 있는 상수 파이 3.14 상수 1도 고정돼 있고 2도요. 이것도 파이 같은 어떤 무리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이런 거 다 지금 뭐예요? 고정돼 있잖아요. x는 뭐예요? x는 뭐긴요. 함수에서 변수가 사라지면 안 되죠. 여기 x는 지금 뭐냐면 여기 함수에서 변수거든요.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뭐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x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겠지. x가 뭐냐에 따라서 표준 편차와 뭐가 달라지겠어요? 평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와 평균만 알면 이 함수가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야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n이 말해주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시그마와 m만 알면 m과 시그마만 알면 이 함수가 완벽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m과 시그마만 써주기로 한 거예요. 알겠어요? 시그마 제곱인 걸로 봐서 얘는 뭐가 되겠어요? 분산이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 n은 뭐의 약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예요. 노멀 무슨 뜻이에요? 보통의 평범한 이런 뜻이잖아. 그 여러분들은 그 우물안 개구리라고 들어봤어요? 너네가 개구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어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혹시 우물안 개구리라고 들어봤어요? 네. 아니 그거잖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많은 함수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함수 아니 이 함수를 따르는 분포를 왜 정규 분포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통계학에 등장하는 함수들을 보면 엄청 복잡해. 생각을 해봐. 이
통계학이라는 게 어때?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막 엄청 복잡해요. 함수가 엄청 복잡해. 그래서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함수는 우선 기본적으로 전혀 복잡한 함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름이 정규분포. 근데 지금 영어로 하니까 normal distribution. 근데 normal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통의 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확률 변수 x가 개수가 너무 많아서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연속적으로 존재할 때 다시 연속적으로 존재하거나 확률 변수 x가 연속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x가 개수가 너무 많아서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인 현상과 자연 현상들이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른대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오죽하면 이름이 뭐예요? 굉장히 보통의 분포다, 평범한 분포다. 네, 그런 뜻을 가진 거야. 알겠니?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각 과목의 시험 점수가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 곡선으로 쏟아져 나온대. 참고로가 아니라 이 확률 밀도 함수 있잖아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이야. 알겠니? 이걸 우리한테 그리라고 하지 않아. 이 교육과정이 그려주는 거야. 알겠죠? 얘는 누구의 그래프예요? 얘는 확률 밀도 함수. 저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자꾸 여러분들 이걸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 정규분포 곡선의 본질을 잊어가는데 정규분포 곡선의 본질은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 그럼 또 확률 밀도 함수 하면 뭐를 생각해야 돼? 면적이 확률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네. 이거의 그래프는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돼. 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이 정규분포 곡선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거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뭐가 결정이 되면 완벽하게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결정이 되면 완벽하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 너네가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 뭐까지는 알 수가 있냐면 이게 지금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이니까 선대칭 함수거든요. 그 선대칭 함수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 봐봐. 이거 만약에 있잖아. 이 x-m의 제곱이 아니라 이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그냥 만약에 x 제곱이잖아요. 그럼 x가 지금 여기에만 있거든. 그럼 만약에 이 상태라면 마이너스 x를 넣은 것과 x를 넣은 게 어떻겠어요? 이 상태라면 똑같겠지. 아니 왜냐하면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건 x가 여기밖에 없다니까. 근데 여기에 어차피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제곱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효과는 사라지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x제곱만 있었다면 이것은 y축 대칭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y축 대칭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도 되냐면 y축 대칭 우함수인데 이 상태에서 x 자리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x-m을 집어넣었잖아. 맞아? 그럼 x-m을 집어넣었으니까 원래는 y축 대칭이었는데 대칭축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x는 m으로 옮겨진 거지? m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네, 그래서 x는 m을 중심으로 선대칭 함수가 된다. 알겠어요? 네. 사실 이과는 이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수함수거든요. 아니, 이 자연상수 2는 이제 여러분 이 자연상수 2는 문과는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파이 같은 무리수다. 뭐 2.71828 이렇게 되는 무리수다. 이렇게 2.71828 이렇게 되는 무리수다. 그냥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이과는 그 초월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라고 해서 이거 지수함수잖아. 할 수 있어. 미분하면 증가감수 알 수 있어. x는 m에서 극대야. 알겠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들어. 자, 그 다음에 점근선 찾을 수 있어.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문이과 공통이잖아. 그래서 그려주고 뭐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생겼어라고 알려준다. 하지만 이과는 사실은 그릴 수 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결론이 요 정규분포 곡선은 x는 m 선대칭 함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 식 자체가 m과 시그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곡선도 어떻게 써요? 이 곡선도 m과 시그마에 따라서 달라져. 알겠니? 그런데 m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대칭축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와 B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즉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A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A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예를 들어서 이제 M1, 시그마 1의 제곱이다. 그리고 B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M2, 시그마 2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M2가 크다라는 거 평균이 당연히 이 B 분포가 평균이 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제 뭔가 이렇게 식으로부터 알기를 바라진 않아. 선생님이 참고로 그냥 뭐 대칭축이고 우함수고 이런 설명을 했지 그거는 참고로만 보는 거고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 의미로 이 표준 편차에 따른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요 그림을 바꿔서 요렇게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려줘야지 복습하기가 좋겠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A가 따르는 정규분포 곡선이고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이 B가 따르는 정규분포 곡선이다. 라고 했을 때, 평균은 똑같다고 할게요. 평균은 똑같다. 만약에 이제 평균이 똑같다라는 것은 M1과 M2는 똑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A 분포와 B 분포 중에 누가 더 표준 편차가 클까? 표준 편차가 큰 거. 그렇죠. B가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이건 의미로 가야 돼. 편차가 크다. 분산이 크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점수라고 해볼게요. 점수. 그러면은 A 학교의 수학 점수고 B 학교의 수학 점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B 학교가 어때요? B 학교가 이게 지금 점수가 높은 애들도 많고 점수가 낮은 애들도 많잖아. 알겠어요? 네, 비율이 많잖아. 낮은 애들의 비율. 점수가 높은 애들의 비율이 A보다 크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편차가 큰 거예요. 점수가 높은 애들도 많고 점수가 아주 낮은 애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평균 근처에 어때요? A 학교보다 평균 근처에 비율이 낮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이 높이가 높잖아. 이렇게. 뾰족하잖아. 그럼 이 분포가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알겠니?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다. 편차가 작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출제 포인트가 딱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정규 분포 곡선이 확률 밀도 함수다. 그럼 또 확률 밀도 함수 하면 뭐만 생각하면 돼? 면적이 확률이다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균에 따라서 이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대칭축을 보면 돼요. 대칭축. 알겠죠? 자, 세 번째는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높이가 낮고 양 옆으로 퍼져 있으면 편차가 큰 거야? 분산이 큰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로 가보세요. 뭐 쉬워요. 122번. 이거는 뭐 방금 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요. 그냥 그림만 봐봐. 122번의 그림만 봐봐. 여기다 그려줄게요. 122번의 그림만 보면 지금 근데 A 그리고 B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A, B 보세요. 두 학교 A, B의 수학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평균은 A 학교와 B 학교 중에 당연히 평균은 어느 학교가 커요? B 학교가 크죠? 대칭축을 보면 돼요. 이게 숫자가 크잖아요. B 학교의 평균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큰 학교는 어디예요? 편차가 크다. A가 편차가 큰 거야. 알겠죠? 이게 뾰족하고 높이 솟을수록 편차가 작은 거야. 평균 근처에 비율이 많잖아. 알겠죠? 네.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3번이래요. 그 다음에 그 123번 봐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5분의 1 x의 분산이 1이고 x가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x가 1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똑같을 때 n 플러스 시그마 제곱의 값을 구해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x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5분의 1 x의 분산이 얼마다? 5분의 1 x의 분산이 1이다. 이해됐나? 그럼 이거는 5분의 1 바깥으로 나가면서 제곱으로 나가니까 25분의 1의 vx가 1이다. 자, 그러면 vx가 얼마다? x의 분산이 2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 뭘 물어봤냐면 네, 시그마 제곱 구했어요. 시그마 제곱은 25고요. 자, 이제 m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걸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이 이거잖아. x가 8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뭐가 똑같대요? x가 1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대잖아. 이거는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정규분포를 따른다.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 즉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을 중심으로 이 좌우 대칭 종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x가 8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에 있어요. 8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다. 확률이 똑같다는 건 요 면적이 똑같다는 뜻이야. 확률이 면적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도록 m을 구하려면 좌우 대칭성에 의해서 m은 뭐와 뭐의 중점이어야 돼요? 80과 120의 중점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m이 바로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m이 바로 10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네, 표준 정규분포. 잠깐만! 여기로 보세요. 그러면은 정규분포도 뭔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뭐가 정해져 있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땐 n, 노말, 보통의 평범한. 알겠죠? 네.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인 현상과 자연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른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이제 m과 시그마만 알면 함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로 했다. 그리고 이 정규분포 곡선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런데 수학자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모든 정규분포를 하나로 표준화시킨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어려워질 수 있어. 근데 어렵지 않아. 뭔 소리야. 문제가 여기서부터 어려워질 수 있대. 근데 어렵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정답률은 낮아요. 정답률은 낮지만 정말 제대로 개념 공부를 하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너무 당연한 문제들이지.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얘기해 줄게. 이 정규분포가 갖는 한계점이 두 가지가 있어. 이 정규분포가 갖는 두 가지 한계점 때문에 수학자들이 모든 정규분포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었어요.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었다. 이것도 정규분포예요. 모든 정규분포를 하나로 표준화시킨 표준 정규분포. 근데 이 표준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니까 n이라고 나타내거든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그리고 너무나 스페셜하잖아. 모든 정규분포를 표준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에서 변화를 줘서 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는 x라고 나타내지 않고 특별하게 z라고 나타내기로 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 문제는 정규분포를 주면서 우리한테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이거거든. 근데 니네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정규분포를 받았을 때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이제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정규분포가 갖는 한계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분포 속 정규분포의 한계예요. 정규분포의 한계.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가 나온 거야. 정규분포의 한계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분포 속 숫자들의 우위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포 속 숫자들의 우위다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어. 선생님이 거기 이제 뭐라고 필기를 해놨냐면 오늘 나눠준 프린트예요. 오늘 나눠준 프린트. 네, 28페이지를 보면 봐봐 다 써놨어. 저기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중간고사 수학 점수를 X라고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중간고사 수학 점수를 X라고 하면 X는 평균이 80 그리고 표준 편차가 2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이 안에서 나는 몇 점을 받았냐면 나는 83점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평균보다 조금 잘했네요. 그쵸? 우리 학교 학생들의 중간고사 수학 점수를 X라고 하면 X는 80,2의 제곱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은 83점을 받았어. 알겠니?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자 이제 기말고사를 봤어요. 기말고사 수학 점수를 Y라고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수학 점수를 Y라고 하면 자 이번에 Y는 평균이 90 표준 편차가 3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이때 선생님은 기말고사에서 몇 점을 받았냐면 93점을 받았어요. 그럼 엄마는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몇 점이나 올랐어요. 93점, 10점이나 올랐잖아요. 나만 올랐어요? 아니죠. 여러분 평균도 몇 점이나 올랐어요. 10점이나 올랐죠. 근데 뭐가 약간 애매해지냐면 이것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거고 이것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거잖아. 과연 성적이 오른 거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어머나 이거 83점보다 93점이 점수가 10점이 높으니까 이게 더 잘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다른 분포 속에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너네 이렇게 하면 돼? 야, 나 100만 원 줘. 100만 원 줘. 내가 100달러 줄게. 뭔 소리야? 야, 이게 똑같은 거야? 안 똑같잖아. 이게 다른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똑같지 않지. 마치 이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분포 속에 있는 숫자들의 우위, 뭐가 더 잘한 건지 또는 대소관계, 뭐가 더 큰 건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치 100만 원이랑 100달러랑 똑같아요? 아니잖아. 대소관계 누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100만 원이 큰 거예요? 알겠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환율로 빨리 계산을 해봐. 1달러가 1200원이라고 하면 얼마야? 가만 있어봐. 이게 더 큰 건가요? 아니죠. 이거 12만 원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곱하기 100도 못해. 아니야. 괜히 얘기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이걸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야. 하나의 통일된 기준. 예를 하나를 더 든 다음에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거기 선생님이 또다시 아주 확 와닿을 수 있는 예를 준비해 왔어요. 여기 보도록 하겠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봤어요. 예민해지기 시작하죠. 수능 얘기가 나오면. 이랬을 때 이 수험생들의 물리 점수를 X라고 하잖아. 그럼 수험생들의 물리 점수를 X라고 하면 이해 수능 물리 점수는 평균이 몇 점이냐면 평균이 30점.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화학 점수를 Y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학 점수를 Y라고 한다면 Y는 자 이번에는 평균이 몇 점이냐면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2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영희가 물리를 선택을 했는데 영희의 물리 점수는 몇 점이었냐면 34점이었어. 철수가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철수의 화학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45점이었어. 사실 표준 점수를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표준 점수가 이 개념이거든. 표준화 시킨 거잖아. 여러분 잠깐 여기를 보세요. 만약에 영희는 물리가 34점이에요. 34점. 자, 그 다음에 철수는 화학이 45점이야. 근데 얘네 둘 다 연대 의대를 썼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똑같아. 나머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이 영희가 선택한 물리와 이 철수가 선택한 화학 이 점수만 차이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연대 의대 교수님들께서 어머나 이게 철수가 점수가 11점이나 높네. 얘가 더 잘했네. 얘를 뽑아주세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뽑아서도 안 되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거는 마치 100달러랑 100만 원이랑 똑같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가 갖는 한계예요. 이 34와 45는 어때? 다른 분포 속에 들어있는 숫자들이잖아. 그래서 대소관계나 우위를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표준화시켰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표준 정규 분포거든요. 이 모든 정규 분포를 하나의 통일된 표준 정규 분포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변수 변환인데요. 우선 선생님이 결론만 먼저 알려줄게요. 이 x를 z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m을 뺀 다음에 x의 평균을 뺀 다음에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하나의 통일된 기준인 표준 정규 분포 안으로 들어온대요. 한번 어떤 건지 구경이나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라. 그럼 요것만 먼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 z는 어디다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선 이걸 Z로 좀 바꿔볼게요. 그럼 Z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83을 Z로 바꾸는 방법은 시그마분의 X-M 이니까 2분의 3이니까 이걸 Z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요거를 한번 Z로 바꿔볼게요. 요거를 Z로 바꾸는 방법은 시그마분의 X-M이니까 이거는 93 9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야. 근데 Z도 정규 분포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Z는 평균이 0. 봐봐라. Z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였으니까 요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야. 얘는 요 분포로 가잖아. 요 분포로 가면 위치가 1.5래. 1.5. 알겠니? 얘는 있잖아. 얘는 요 분포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요 분포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 1에 해당한대. 얘가 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93점, 얘가 높잖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험을 잘 본 건 83점이야. 왜냐하면 이때는 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이 요만큼밖에 안 됐거든. 내가 1.5에 위치니까 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이 요만큼이었는데 기말고사에서는 요 분포 안으로 들어갔더니 1이 됐잖아요. 그럼 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큼이 늘어났어요. 지금 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이 요만큼이니까 오히려 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늘어난 거야. 요 연도생만큼 늘어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잘했는지 알고 싶으면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게 Z인데 우선 방법은 이렇게 된대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Z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Z로 바꾸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니까 4. 굉장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 Z는 4. 자, 이거 아마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자, Z는 4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아까 철수 어땠어요? 철수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니까 변수에서 평균을 빼면 5라서 이거는 2.5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훨씬 잘한 거야. 알겠니?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Z가 이렇게 있거든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더니 평균 0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종 모양인데 얘는 지금 Z로 바꾸면 4야. 얘보다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은 요만큼밖에 안 돼. 이 면적이 엄청 작아. 만약에 이 면적이 0.01이라면 얘는 지금 상위 99%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건 어때요? 2.5니까 이게 Z로 바꿨더니 2.5야. 그러니까 철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이 더 많은 거죠. 이게 훨씬 잘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나왔다. 통계 최고 난도 문제는 지금 설명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한 문제 안에 이렇게 정규 분포가 여러 개가 등장하잖아? 전문 용어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전문 용어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알아보는 방법이야. 한 문제 안에 정규 분포가 여러 개가 나왔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최고 난도 문제가 만들어져. 알겠니? 자, 그럼 우선 도대체 이거는 뭔가? 왜 이렇게 하면 이게 갑자기 표준 정규 분포 안으로 들어오나? 이걸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변수 변환이에요. 변수 변환. 여러분, 변수 변환.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x를 딱 지정하는 순간 m과 시그마는 고정된 수로 나와. 예를 들어 내가 x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중간고사 수학 점수야. 중간고사 수학 점수야 라고 하는 순간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는 2. m은 뭐예요? m은 80. x를 결정하는 순간 시그마와 m은 고정된 숫자로 나오지. 내가 만약에 있잖아, 변수는 뭐냐면 여기 변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점수야. 기말고사 수학 점수야 라고 하는 순간 평균은 얼마예요? 90. 시그마는 얼마예요? 3. 이 고정된 수지. x를 지정하는 순간 얘랑 얘는 3, 90 이렇게 고정된 숫자로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저는 설명을 해줄게요. z의 평균을 구하는 건 z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진정한 변수는 누구냐면 x예요. 알겠어요? 네. m이랑 시그마는 x를 지정하는 순간 숫자로 튀어나온다. 이게 93 이렇게. 알겠니? 그럼 여기서 진정한 변수는 x거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z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지금 z가 얘잖아.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이것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보면 x에 대한 1차식으로 보면 시그마분의 1의 x 여기 x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우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변수 변환 자, 얘가 변수다. 그럼 마치 이거 뭐냐 하면 우리 앞에서 했었던 ax 더하기 b 이거 뭐야? a 2의 x 더하기 b잖아. 그거야 그거. 알겠니? 그래서 여기 a 자리에 뭐가 있어요? 시그마분의 1. b 자리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변수 변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변수 변환으로 바꾸면 시그마분의 1에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x가 뭐냐에 따라서 시그마는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지만 여기와 여기에 같은 숫자가 들어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x가 뭐냐에 따라서 평균이 9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지만 결국 2x와 m 자리에는 같은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0이 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저 미안한데 저 카메라 얼른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여러분 엄마한테 얼른 보내려고요. 내가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네 해도 돼요? 자, 여러분 자 분산 네 분산을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거 분산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 거기 28페이지 오른쪽에 선생님이 다 변수 변환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분산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z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인데 여기서 진정한 변수는 x다. 그럼 이것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분산에서는 더하거나 빼는 건 어떻다고요? 더하거나 빼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 시그마분의 1이 제곱으로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돼? 제곱으로 바깥으로 나가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 이렇게 되거든. 그럼 x가 뭐냐에 따라서 분산은 달라지겠죠. x가 뭐냐에 따라서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분산이 4였고 여기서는 분산이 9였거든. 달라지겠지. 하지만 이 vx 자리와 시그마 제곱 자리에는 9, 9, 4, 4 같은 숫자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것은 항상 1이 되는 게 맞는 거야. 끝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한 문제 안에 정규 분포가 2개 이상 등장한다. 심지어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뭐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x가 여기서 뭐라고 할까? 저 x가 8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도록 k를 구해봐. 바로 뭐로 바꿔야 돼요? z로 바꿔야 돼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산을 한다니 얼른 통일된 기준으로 바꿔야지.
알겠어요? 돈 얘기를 하니까 이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나요? 아니, 100달러랑 100만 원을 더하면 200이야? 너무 재밌는데? 나만 재밌나? 여러분, 100달러랑 100만 원을 더할 수 있니? 그치, 더할 수 없어서 어때? 하나를 환산을 해서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평가원 문제가 가장 완벽해. 선생님이 이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를 보여줄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조금만 힘내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서 네 135번이에요. 135번. 자, 여기 135번 봤어요? 135번.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이것만큼 훌륭한 문제를 본 적이 없다. 또 나올 거다.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각각 80만 원, 2,000불, 18만 엔이고 표준 편차가 각각 10만 원, 300불, 2만 5천 엔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한국 대졸 신입사원들의 월급을 X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한국 대졸 신입사원들의 월급은 평균이 얼마? 평균이 80만 원, 표준 편차가 10만 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 알겠죠? 아무 생각 없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면은 범죄자가 돼요, 사장님이.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80이라니. 근데 이 문제가 가장 완벽해.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제라서 선생님은 영원히 교재에 넣을 거야. 자. 그 다음에 Y는 뭐냐 하면 미국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2,000불, 표준 편차가 300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 다음 일본 대졸 신입사원들의 월급을 W라고 한다면 일본 대졸 신입사원들의 월급은 평균이 18만 엔, 표준 편차가 2만 5천 엔인, 맞나요? 2만 5천 엔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해됐어요? 자, 이때 자, 두 번째 줄 끝에 위 3개국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은 대졸 신입사원 A, B, C의 월급이 자, 한국에서 철수가 뽑혔어요. 철수의 월급은 94만 원. 미국에서 잭슨이 뽑혔어요. 자, 잭슨의 월급은 2,250달러. 일본에서 어렵네요. 일본 이름 좀 가나가와상 좋아요. 가나가와상은 21만 엔을 받았다. 힘들다. 일로 와봐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순서대로 나열해봐. 이게 문제야. 보면은 철수도 어때요? 이게 평균보다 좀 많이 받잖아. 그리고 이거 누구라 그랬어? 아까 내가 잭슨이라 그랬니? 이 잭슨도 어때? 평균보다 많이 받잖아. 그치? 가나가와상도 어때? 평균보다 많이 받죠. 그쵸? 근데 과연 누가 제일 많이 받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죠? 네, 그러면 그 통일된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이 Z인데요. 요거로 이제 완벽하게 해볼게요. Z로 바꾸는 방법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니까 14. 자, 이것을 Z로 바꾸면 약분하면 5분의 7이니까 뭐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Y 요거 Z로 바꾸면 시그마분의 2250 빼기 2000이니까 250.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되는 거냐 하면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 이제 Z로 바꾸면 2.5분의 21 마이너스 18. 3. 그럼 25분의 30이니까 5분의 6이거든요. 와우. 비교가 완전 가능하죠. 자, 같은 분포로 옮겨져 왔어요. 이것을 요 표준 정규 분포 안으로 집어넣으면 자, 우리 철수의 위치는 이 제일 많이 받아요. 철수는 5분의 7이다. Z로 환산하면 5분의 7이다. 철수보다 한국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의 비율은 요 면적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미국 사람 6분의 5인데 제일 조금 받아요. 1이 안 돼요. 의외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6분의 5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잭슨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거야. 알겠지? 철수가 더 이제 한국에서 상위 그만해. 자, 알겠지? 말이 어려워. 자, 마지막 가나가와상 5분의 6. 5분의 6은 1보다는 크죠? 여기 1보다는 크니까 얘보다는 크고요. 5분의 7보다는 작으니까 우리 가나가와상 2등이었어요. 자, 5분의 6이다. 자국 내에서 가나가와상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의 비율은 보라색 부분의 면적이다. 알겠죠?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누구예요? 철수, 가나와와 잭슨 끝!
알겠니? 네.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선생님 지금 오늘 집요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한계. 뭐 다 째려보네요. 누굴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보면 되죠. 여러분, 표준 정규 분포가 이제 탄생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겠죠? 다른 분포 속 숫자들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연산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통일된 기준, 표준화된 기준.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알려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형태는요, 누구나 다 잘 풀어요. 그 이유도 얘기해 줄게. 왜 누구나 다 잘 푼다니? 말이 돼? 말이 돼.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정규 분포는 뭐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잖아. 뭐가 정해져 있었죠?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m의 전체의 제곱,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져 있다. 정규 분포다. 그리고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이다. 선생님의 중간고사 수학 점수가 83점이었어.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의 평균은 80이었거든. 난 83점이야. 근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뭐가 알고 싶냐면 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을 알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을 알면 되겠지. 내가 83점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확률 밀도 함수거든.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면적이 확률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을 알려면 요 면적을 알면 돼. 만약에 요 면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0.01이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럼 0.1이다. 요 면적이 0.1이다. 그럼 내가 요 위치니까 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은 10%. 그럼 나는 상위 90%니까 2등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요 부분의 면적을 알고 싶어.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 현존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적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이걸 적분하면 되겠네? 해봐. 자, 뭐야? 아니, 충격요법인데? 확 기억나라고? 뭐래도. 자,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 생뚱맞게. 다시. 이 부분의 면적을 알고 싶다. 근데 현존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적분밖에 없다. 그럼 내가 지금 이 면적을 알려면 이 함수를 뭐 해야 된다? 적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수학자들에게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겠죠. 게다가 있잖아. 이거를 뭐 알고 싶을 때마다 뭐 철수의 점수 알고 싶을 때마다 영희의 점수 알고 싶을 때마다 이걸 적분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옛날에 다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요 부분의 면적을 알고 싶어. 알겠니? 근데 수학자들이 뭐를 알아냈어? 수학자들이 뭐를 알아냈냐면 이 모든 정규 분포를 하나의 표준화된 정규 분포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이렇게. 이 아주 간단한 1차식만으로 모든 x를, 이건 지금 x예요. 이 모든 x를 어디로 끌어들일 수 있다? 표준화된 정규분포로 변환할 수 있다. 이것을 요 표준 정규분포 안으로 환산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나올 때마다 적분하지 말고 어차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이 나오는 요 면적들은 미리 계산을 해서 표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Z로 바꿔서 표를 읽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불러요. 결론이 뭐냐면 정규분포에서 면적, 확률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 적분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때 이 면적, 확률 구하라고 하면 정규분포를 뭐로 바꾼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알겠죠? 수학자들이 유의미한 숫자들, 뭐 이런 거, 유의미한 숫자들에 대한 요 면적을 표로 계산해 놨으니 그냥 표를 보고 읽어. 이게 두 번째 표준 정규분포가 생겨난 이유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는 누구나 다 맞춰. 왜냐하면 수학을 포기한 애들만 아니면.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야? Z로 바꿔서 표 읽어 이거잖아.
그럼 시험 문제 안에 뭐가 있겠어요? 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그냥 불나방처럼 다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Z 테이블이라고 해요. 표준 정규 분포 표.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이, 자, 보자. 네. 그게 우리 어디에 있냐면 29페이지에 있는데요. 아, 거기 이제 Z 테이블을 보이나요? 29페이지에 왼쪽에 그 표 하나 있어요. 아래에. 왼쪽에 아래에 표 하나가 있어. 자, 이랬을 때 요 Z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확률. Z가 0과 스몰 z 사이에 있을 확률. 만약에 Z가 0.5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0.1915 그리고 1.0이면 0.3413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5면 뭐라고 돼 있냐면 0.433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확률이에요. 확률. 알겠니? Z가 뭐와 뭐 사이에 있을 확률? Z가 0과 요 스몰 z 사이에 있을 확률이야. 스몰 z 사이에 있을 확률. 여기서 스몰 z가 0.5래잖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 스몰 z가 0.5니까 z가 0과 0.5 사이에 있을 확률. z가 0과 0.5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요 면적이겠죠? 이거 확률 밀도 함수니까 요 부분의 면적이 얼마라는 뜻이야? 0.1915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거 하나만 더 볼까? 그럼 만약에 1.0이면 어때요? 이게 지금 요 z가 1.0이니까 얘가 1.0이야. 그럼 0과 1.0 사이의 면적이 0.3413이라고. 여기도 1이 어딘가 있겠지. 그럼 0과 1 사이의 면적. 자, 이 면적이 0.34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은 내가 점수가 83점이었거든? 그럼 이거를 Z로 바꿨더니 1.5였잖아요. 알겠니? 그럼 이제 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1.5라고 할게요. 선생님보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의 위치가 1.5였어요. 아까 중간고사 1.5였어, 내 위치가. 근데 여기서 보면 Z가 0과 1.5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33이라는 건 요 부분의 면적이 0.433이라는 뜻이야. 요 보라색, 이 부분의 면적이 0.433이거든? 근데 이거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면적이 확률이라니까. 이게 지금 좌우 대칭 구조라 그랬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면적이 얼마예요? 0.5. 그렇지. 확률의 절반. 그럼 0.5에서 0.433 이 빼면 요 면적은 0.0668인데 안타깝네. 그러면은 나는 상위 6.68%야. 그러니까 1등급은 아니고 2등급이네. 알겠어요? 네. 10분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어줄게요.